자, 이번 시간에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는 건 이제 항고 소송이죠. 항고 소송.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항고 소송. 항고 소송에는 취소 소송과 대부분 취소 소송이라고 했는데 취소 소송과 무효등 확인 소송과 무효등 확인 소송과 뭐가 있나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죠. 그렇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무효등이라는 이제 일단은 왜 무효등이라고 했냐? 무효등, 무효등이라고 그랬냐? 등이라는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걸 말이죠. 그래서 무효뿐만 아니라 이걸 그대로 하면 처분 등에 관한 효령 유무 또는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소송이 무효등 확인 소송이다. 근데 왜 무효등이라는 말을 썼냐? 무효등 안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같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무효 확인 소송에는 무효 확인. 그 다음에 또 유효 확인, 존재 확인. 처분이 있는가 없는가, 재결이 있는가 없는가, 존재 확인. 그 다음에 부존재 확인. 또 뭐가 있어요? 실효 확인. 처분이 실효했는가. 이걸 구하는 소송이 있기 때문에 처분 등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법률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법률을 아주 많이 제정을 했는데 그때 등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어떤 것이 딱 못 박히지 않을 땐 등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무효 등이 확인 소송에 보면 처분 등에 관한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의무를 확인하는 소송이 무효등 확인 소송인데 가만히 보면 처분 등도 있잖아요. 처분등은 처분이라는 건 뭐라 했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게 이제 처분이죠. 핵심 용어는 뭐라 그랬어요? 공권력의 행사를 했죠. 그래서 처분 등이라는 의미는 처분법, 공권력 행사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포함하는 것이다. 재결. 그래서 재결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재결 자체에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유한 위법 원래 재결은 취소 소송의 대상은 아니에요.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그러나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것이 이 형식과 내용과 절차 특히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그 행정심판위원회 거치는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고유한 위법이 있잖아요. 그럼 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원처분을 취소소송을 이거는 행정심판이잖아요. 행정심판의 재결. 자,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가지면 되고 첫째, 현행소송법은 항고소송이 안에 무효등 확인 소송이 포함된다.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는 건 모호한 입장에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효등 확인 소송의 성질이 뭐냐, 법적 성질이 뭐냐. 우리가 대부분 학설이 항고소송과 그다음에 확인소송 플러스 확인소송의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대부분 학설에 대한 부분이고
그 이유는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처분 등의 존부나 효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인 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그 말이죠. 자, 그다음에 622페이지 보면 무효 소송의 대상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뭐예요? 처분 등이다. 처분. 무효 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다. 처분 등은 뭐냐? 처분 플러스 우월한 입장에서 공권력 행사 플러스 행정심판의 재결이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다. 자, 무효 확인 소송에서 소의 이익. 요거는 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데 소의 이익이라는 것은 원고 적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고 적격을 의미하는데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 이것은 뭐예요? 있는 자. 이거 여러 번 했었죠.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근거법규 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 그 원고 적격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근거법률에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된다. 추상적인 이익 그런 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이거죠. 자, 그다음에 소의 이익에서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 특히 무효 확인 소송이 민사소송도 무효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민사소송에서 확인 소송의 이 보충성이 뭐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요건 중요해요.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민사소송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예요. 과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과 만약에 플러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이렇게 제기할 수 있을 때 민사소송에서는 개인의 동등한 관계에서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이런 하나의 소송으로 더 이제 취소소송이 아니라 무효 확인 소송이죠. 취소소송이 아니네요. 내가 잘못 썼네. 무효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은 더 강한 소송이잖아요. 따라서 민사소송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안 돼요. 왜?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다. 무효 확인 소송은 가장 강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거 부당이득 반환을 해서 안 되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소송에는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확인이 이게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무효 확인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가 가능한 경우도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소송의 원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민사소송의 확인 소송의 보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민사소송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을 같이 제기할 수 있을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이 더 강한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할 수 있으면 이거로 하면 되지 무효 확인 소송은 인정이 안 되는데 행정소송에는 이거 둘 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이에요. 자,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란 거 보면은 그리고 시험에 2020 지방직 2015 국가직 2013 서울직이라고 썼네. 서울시인데 그지? 이거 우리 내가 잘못 썼지 그래. 내가 나의 탓으로 돌리자. 교정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탓으로 돌리자. 오케이.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란 확인 소송보다 실효적인 구체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 확인 소송보다 실효적인 구체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 확인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충성의 원리에 따르면 거기 나왔죠. 무효인 행정처분에 의해서 세금이 납부된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확인 소송의 보충성에 의하면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면 그렇게 되는데 행정 소송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따라서 행정 소송법에는 확인 이익의 보충성이 적용이 안 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하고 과세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할 때 둘 다 아무거나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016년 지방직구급에 나왔던 문화 OX 문제. 무효인 과세 처분에 대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소송에는 무효 확인에 대한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빨간 볼펜이 좀 있으면 돼. 빨간 펜이 없네. 요거 X. 무효 확인의 보충성은 X.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도 한번 읽어볼까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보호되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법 35조 규정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여야 하고, 이제 이거는 원고적격에 대한 부분이죠. 이와 별도로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건 아니다. 행정소송에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체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의 제소기간. 무효. 어떤 행위가 과세 처분이 무효야. 과세 처분이 부가가치세 내가 안 내도 되는데 내가 면세 대상인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데 면세 대상인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어. 면세 대상인데. 그럼 무효하냐? 그러면 이럴 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다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이거 내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무효등 확인 소송 애우는 방법 여러 번 했어요. 무, 사, 전, 제, 간, 강, 안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야. 무사정인데 강간 안 됨. 무효등 확인 소송은 뭐가 안 된다고? 무효등 확인 소송은 사정 판결은 뭐예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나 공범목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각하는 판결, 이게 사정 판결이죠. 무사 전제 강간한 무효등 확인 소송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 그 다음에 여기 행정심판 전치주의 무효등 확인 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거는 있어요. 예외적인 거 있어요.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 예외적인 거. 그 다음에 무사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이 안 된다. 제소기간이 적용이 안 된다. 지금 제소기간 적용 안 된다 이거 배웠잖아. 그 말이야. 무사 전제 강간한은 간접강제. 간접강제라는 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던 하지 않던 가부하나 어떤 행위를 안 할 때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는 걸 우리가 간직관계라고 했죠. 자, 그래서 무사 전제 강간한 안 됨. 무효등 확인 소송은 사정 판결,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간접강제가 적용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나 무효의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은 당연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은 형식이 뭐예요? 형식이 취소 소송이에요.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이건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그 말이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자,
무효 등 확인 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사 전제 강간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당연 무효를 구하는 취소 소송은 형식이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적용된다. 그다음에 거기 있는 거 좀 여러분이 잘 틀리기 쉬운데 그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주의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개를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 확인 소송이라면, 자, 주의적 청구가 무효 확인 소송이야.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 그러니까 무효 확인 과세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 만약에 질 경우, 만약에 그게 인정이 안 될 경우 예비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형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소송. 무효 확인 소송이 주의적 청구가 되고 취소 소송이 예비적 청구가 돼야 돼요. 취소 소송이 주의적 청구가 되고 무효 확인 소송이 예비적 청구가 돼서는 안 돼. 왜냐면 여기는 흠이 많은 거야. 흠이 여기 굉장히 많이 검토한 거야. 이건 흠을 이제 하나만 검토해보는 그런 입장이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 주의적 청구가 무효 확인 소송이고 예비적 청구가 취소 소송일 경우, 이럴 경우 만약에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송이라면 이 예비적 청구 때문에 행정심판을 재결을 거치는 등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갖다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적 청구가 무효 확인 소송이고 예비적 청구가 취소송일 경우 취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7번 집행정지. 집행정지라는 것은 처분에 대한 가구제죠. 가구제인데 집행정지,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집행부정지 원칙은, 우리나라 원칙은 뭐야? 취소소송의 원칙은 뭐야? 집행정지 원칙이에요? 집행부정지 원칙이에요? 집행부정지 원칙이 부정지 원칙. 그러니까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과세처분이 정지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 원칙, 정지 원칙을 채택한다. 어떤 경우냐? 거기 읽어보면 나와요. 어떤 경우냐? 어떤 거냐?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이나 재결 또는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될 때, 인정될 때, 처분 등은 처분 플러스 재결이죠. 처분 등이나 그 재결,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이 될 때, 이게 집행정지 요건이죠. 앞에서 가구제에서 배웠죠.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어떻게 집행정지는 그냥 한다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그 절차가 진행되는 거, 쟤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정지를 할 수 있다. 이게 예정 집행정지죠. 따라서 이건 취소소송과 동일해요. 취소소송과 동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잘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입증 책임. 자, 입증 책임. 자, 행정청 세무서가 갑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어. 근데 이 사람 갑이라는 기업이 국방과 관련되는 기업이라 면세 대상이에요. 면세 대상. 그러면 이게 무효잖아요. 무효. 그래서 갑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면세 대상이니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다. 그러면 면세 대상인지 위법성, 무효 확인의 입증, 무효의 과세처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처분이 무효이다는 입증을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입증 책임이 누구냐? 증거를 누가 주장해야 되느냐? 이 갑이야, 갑. 갑이 주장한대. 행정청이 아니에요, 갑이요, 갑. 이걸 갖다 우리가 무효 확인 소송의 입장 책임은 누가 주장하느냐? 원고가 있다, 원고 갑에게 있다. 그러면 취소 소송에는 위법성의 증명은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위법성의 증명은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증명은 원고가 하지만 취소 소송에서는 적법하다는 증명은 행정청이 한다. 그렇게 배웠었죠, 지난번에. 자, 그래서 무효동 확인 소송의 주장과 입증 책임은 취소 소송과도 달리 원고가 부담한 것이 판례 입장이다.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취소 소송에서 적법성이 비교하면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의 처분의 위법성은 원고가 주장해야 되고, 그리고 원고가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취소 소송에서 적법성의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 피고가 있고, 위법성의 입증 책임은 원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할 입증 책임이 있다. 이것도 틀리기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 소송의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도 뭐 취소 소송과 마찬가지다. 판결의 종류도. 잠깐만, 이거 지우고 갈까요? 아이고. 판결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판결의 종류에서는 소송 요건에 대한 각하 판결, 그 다음에 본안에 대한 심리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판결. 인용 판결은 이제 취소 무효 확인 판결이죠. 그 다음에 기각 판결, 무효 확인이 이유가 없다는 기각 판결.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그 무사전제 강간한 이렇게 외워가지고 지방직 볼 때는 탁탁 답이 나오대요. 그때는 좀 지방직은 좀 쉽게 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 무효동 확인 소송에 적용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탁탁 답이 뭐 1초면 나오지, 그죠? 자, 무효동 확인 소송 판결의 종류. 각하 판결. 소송 요건에 대한 경우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 판결을 내린다. 기각 판결이 뭐예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무효 확인 청구가 이유 없다. 그러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그 말이죠. 인용 판결. 본안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무효이다. 처분이 무효이다. 무효 확인한 판결. 그 다음에 무사전제 강간안. 자, 그래서 뭐예요? 사정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 중에 이제 아까 뭐가 있어요? 각 판결의 종류가 각하 판결, 소송 요건. 본안에선 기각 판결. 그 다음에 뭐야?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랬죠. 그럼 사정 판결은 어디에 들어가요? 사정 판결, 기각 판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해야 되나 기각하는 판결. 그게 그 사정 판결이.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이에요. 그 사유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존치시킬 처분이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에는 사정 판결을 할 수 없다. 사정 판결이라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있어 인용 판결, 무효 확인 판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효 확인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기각하는 판결이다. 기각 판결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사전제 강간한 무효동 확인 소송 사정 판결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간접강제가 적용이 안 된다. 자, 그 판례를 읽어보면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이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 확인 청구 소가 제기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 여부인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요거는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건 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잘 봐요. 요건 앞에서 내가 그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이 잊어먹었을 거예요. 자, 그 밑에 밑줄 친 거 읽어볼까요?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한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무효일까 유효일까?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헌 결정 전에 그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의 제기가 되는 것이지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가 되는 것은 될 뿐 당연 무효는 사유라고 아니라고 보면 상당하다. 요거 잘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위헌 결정이 어떤 법률이 위헌이냐 아니냐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그게 당연 무효선 사유는 아니라는 거야. 그 하자가 지금까지 존재해 왔기 때문에 법률이. 자,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는 위헌 결정의 소급포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 결정의 소급포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으로 판결나면 이제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할지라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 할 수 없고, 이거 중요한 거 밑줄 쳐세요. 그래서 밑줄 쳐놨잖아. 오히려 이미 취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고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여야 된다. 자, 뭐냐면 행정처분이 있어. A가 갑에게 행정처분을 했어.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장이 갑에게 행정처분했어. 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취소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처분해요. 그런데 어떤 걸 했냐면 위생법을 근거로 했는데 행정처분이. 그런데 그 행정처분이 근거가 된 법률이 식품위생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식품위생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게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으로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 확인 청구가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갑이라는 사람이 C는 뭐예요? 법원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 낸다면. 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단 말이에요. 식품위생법에 강남구청장이 식당을 운영하는 갑에게 구청장이죠. 아이고, 이렇게 뭐든지 하나하나 쓰면 되는 거야. 구청장이 식당을 운영하는 갑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허가를 취소해버렸어. 그런데 갑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식품위생법의 위헌인 것 같다. 식품위생법 법률이 그 조항이. 따라서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서 아직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확인 재판을 제기하면서 법원에는 무효 확인 소송,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 식품법상 위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이 청구를 갖다가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안 났으니까 각하해야 될까 기각해야 될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기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각. 왜 그러냐? 왜 그러냐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밑줄 쳐놓은 말이 그 말이에요.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위헌 법률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미 취소 소송의 제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취소소송이 제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 행정처분은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효 확인 소송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된다. 거기 좀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 확인 소가 제기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기각해야 될 사유는 거기 보면 앞에 나오는 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 무효는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 무효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전제가 되는 것은 당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당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위헌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무효 확인 청구인 이유가 없어 기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요걸 잘 음미를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요거 앞에서 내가 어디서 했냐면 무효하고 무효 부분에서 했던 판례예요. 자, 10번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요. 기속력은 뭐라 그랬어요?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나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 무효 확인 판결이 나면 그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거. 따라서 행정청인 기속력은 뭐라 그래서 기속력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반복 금지 의무, 동일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동일한 행위를 반복 금지 의무.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의무를 준다. 이것이 기속력이다. 누구한테?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 자, 그 다음에 제3자효.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면 제3자효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공매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이 나면 기획에 기초한 체결된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고 경락인 소유권도 그 효력이 상실된다. 그렇죠? 행정청 A 갑이 과세 처분을 해서 과세 처분에 대해서 과세 처분했는데 1. 과세 처분 세금을 안 내니까 뭐예요? 강제 집행 하게 단계가 2번이죠. 2번. 그래서 행정청은 그걸 갖다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를 신청해서 갑의 부동산 아파트가 경매로 들어갔다. 그래서 압류가 되고 강제 징수 절차에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가서 이것이 을에게 공매 처분돼 갖고 을에게 부동산 이전이 됐다. 부동산 이전 등기가 돼버렸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과세처분 부과가 무효이다. 무효라면 어떤 교를 가지나 제3자는 이 사람이 법원에서 경매를 신청해서 가배 부동산을 이전 등기를 해왔을지라도 그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기판력은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도 이는 처분이 유효하다는데 기판력이 생기므로 처분이 수요 사유가 있다는 점으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무효 확인 소송을 무효 확인 소송 기판력 요거는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걸 기속력이고 그다음 기속력이 이 기판력 여기 보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났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났다. 기각 판결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위법하지 않다는 거죠. 위법하지 않다. 무효 확인 소리 위법하지 않다. 그러면 위법하지 않다라면 처분이 유효하다는 게 기판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판력이 생기니까 처분이 유효해. 따라서 뭐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취소송이 제기가 가능하다. 응? 자, 요건 중요한 거예요. 자,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제 기각 판결이나 위협하지 않다고 판결을 나면 취소소송의 그 기판력이 처분이 적법하다는데 유효하다는 게 기각 판결은 적법하다는데 적법성에 기판력이 생겨요. 기판력이 생기니까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취소소송은 뭐를 다투는 거예요? 위법성을 다투는 거 아니에요? 위법성을 다투는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을 주의적 청구로 하고 무효 확인 소송 아까 써놨네. 무효 확인 소송을 주의적 청구로 하고 취소 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취소 소송을 주의적 청구로 하고 무효 확인 소송을 예비적 청구 이건 불가능해요. 기각 판결이 나도 무효가 아닌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건 뭐냐면 기각 판결이라는 것은 처분이 무효일 경우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그 원리요. 무슨 원리냐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그랬죠.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는 거 국가가 경과실의 경우에는 중과실의 경우와 경과실의 경우가 틀리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건 위법성과 위법성.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요.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거 플러스 위법성 이 두 가지를 검토해요. 따라서 검토하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 소송은 뭐예요? 위법성만 검토하는 거예요. 소송이기 때문에 위법성만 검토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왜? 국가배상법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그 두 가지가 있으니까 고의 또는 과실 법령에 위법성 검토하는데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처분의 위법성만을 검토한다고. 처분의 위법함을 검토하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비록 기각 판결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각 판결이라는 건 예를 들면 과세 처분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과세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부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난다는 말은 뭐예요? 처분이 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는 건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으면 과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효인데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검토하는 건 오로지 위법성에 대한 부분이고, 근데 위법성에 대한 부분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또 검토해야 되니까, 비록 여기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판력에 대한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기판력에 대한 논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머리에 넣어줘야 돼요.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기각 판결이 나도 이는 처분이 유효하다는데 기판력이 생기므로 처분이 취소 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취소 사유 잘 보래서 처분의 취소 사유 처분의 취소 사유는 뭐예요? 위법이죠. 위법성. 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무효 확인 소송에서 비록 기각 판결이 나도 취소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무효 확인 소송이 기각 판결이 나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을 주의적 청구로, 취소 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우리 병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각 판결이 나도 무효등 확인 소송의 기각 판결이 나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청구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간접강제, 아까 무사 전제 강간항,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간접강제는 거부 처분이 취소될 경우 행정청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적용이 안 되냐 말이에요. 간접강제가 왜 적용이 안 되냐. 간접강제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인데, 무효 확인 소송은 거부 처분은 아니잖아.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난 경우 어떻든 다시 거부를 하던 행정청 A가 다시 처분을 다시 거부하든 아니면 처분을 하든 처분을 집행하든 처분을 다시 거부하든 처분을 하든 그거는 선택적인 재량이 있잖아요. 무효등 확인 소송은 선택적인 재량이었기 때문에 간접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무사전제 강간항 그 말이죠. 자, 무효등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과의 관계 거기 써놨어요. 무효 사유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자, 그럴 경우 형식은 뭐예요? 형식은 뭐예요? 취소 소송의 형식을 갖추죠. 그래서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 판결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소기간 생계시반 전치주의를 적용받는다 그 말이죠. 자, 취소 사유에 대하여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해 무효 확인 소송이 취소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무효 확인 청구에는 취소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취소 사유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된 경우,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무효 확인 청구에는 취소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의적 청구로서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무거나 하나 그런 거 안 말해요. 선택적, 예비적, 주의적, 예비적 요렇게 돼야 돼요. 아무나 취소 소송을 먼저 하고 무효 확인 소송을 이렇게 하고 그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왜 안 되느냐? 하자가 아주 많은 걸 먼저 검토해보고 다 검토해보고 또 이 작은 걸 하나 더 검토해보고 이거 하자에 대한 범위예요. 하자에 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효등 확인 소송에 대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할게요.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이 어떤 형식인가 볼게요. 자, 문제 1번 몇 페이지냐면 91 행정법 626페이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사항으로 무효 확인 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무사 전제 강간한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러니까 이거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정 판결,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답은 2번이네, 그지? 적용 안 되는 게 사정 판결,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그러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 1번, 3번은 제소기간, 사정 판결. 그러니까 답은 2번. 취소소송의 대상은 무효소송의 대상과 같다 그 말이죠. 자,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문제 2번. 2014년 지방직기구 행정상 법률관계와 관련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서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서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 설립 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 그 효력 여부 의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자가 빠졌네요. 위험을 제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가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보기 보면 조합 설립 허가의 결의의 하자를 사유로 뭐를 제기해야 되냐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 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서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따로 떼어내서 하는 건 안 되고,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그 처분을 다퉈야 된다. 이 전제가 되는 것은 이미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났다는 거예요. 났다는 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답은 맞죠,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2번. 위임 명령이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이 지정되었다면 이는 무효인 법규 명령이며 사후의 법 개정을 통해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우리가 행정입법에서 많이 했었어요. 많이 나왔던 판례죠, 그죠? 그래서 사후 근거가 부여되면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된다고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된다. 그렇게 돼야 되죠. 틀렸죠. 주민등록 전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전입 신고자가 거주 목적 이해의 부동산 투기나 이주 대책 요구 등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건 여러 번 또 했어요. 앞에 판례에서. 다른 이해관계는 다른 법률에 의해야 되지. 이게 주민등록법에 의한 데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주민등록법은 그냥 주민등록 요건을 받아서 신고 수리해 주는 데만 걸러지 부동산 투기 목적이지 아닌지 그걸 갖다가 검토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과징금 부과처분이 그냥 틀렸어요. 다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 부과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해야 된다. 재량행위인 경우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따라서 전부를 취소해야 된다.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판례의 싸움이네 이건. 자, 문제 3번. 2010년 서울시고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쉽겠죠. 국가직에서도. 이제 근데 지금 최근 11년도 문제 다 검토해봤지만 국가직 그렇게 쉽게 안 나요. 자, 이런 유행을 바라면 안 돼요. 이렇게 날 수도 있겠지만 국가직 절대 내가 국가직 시험 봤지만 지방직 국가직 다 봤지만 국가직 어려워요. 다음 취소소송이 규정된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무사 전제 강간한 4번이네. 제소기간. 피고 적격 취소의 대상, 재판 관할, 집행정지 다 적용되죠. 그런데 제소기간은 적용되지 않죠. 무사 전제
무사 전제 안만 거기 써놨네. 무사 전제 강간한 이렇게 적극하면 돼요. 하다 보니까 다 했네.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조금 쉬었다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따로 좀 띄어서 할게요. 자, 행정법이 정말 여러분들 차근차근 괴롭혀 주시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끝하고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하고 객관적 소송인 민중 소송, 기관 소송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비교하면 이제 끝나요. 거의 이제 끝에 와 있어요. 조금만 참고하시면 돼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